우주, 정적 우주가 있었다. 동적 우주가 있었다. 정적 우주를 주장한 사람이 아인슈타인. 동적 우주를 주장한 사람은 르메르트. 이후 허블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발견함. 뭘 통해서냐 하면 적색 편의를 통해서. 적색 편의라고 하는 건 스펙트럼이 있을 때 보통 오른쪽에는 파장이 길고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은데 파장에 따라 스펙트럼이 나열되는 거거든요. 파장이 짧고 파장이 긴데 이쪽 파장 긴 쪽에 빨간색이 놓여져 있고 파랑색 쪽에 파장이 짧은 쪽에 파랑색이 놓여져 있는데 원래 선의 위치가 이거였다 치자. 근데 어떤 은하를 봤더니 그 은하는 저 선의 위치가 요만큼 가 있고 또 어떤 은하는 선의 위치가 요만큼 가 있더라. 요걸 보고 얘가 지금 여기까지 적색 쪽으로 편이 되었고 얘는 원래 위치에서 요만큼만 적색 쪽으로 편의가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적색 편의가 많이 된 건 원래 이 파장이었던 빛이 이런 파장이 된 거기 때문에 멀어진 거다. 그래서 적색 편이라고 하는 거는 멀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게 더 많이 된 건 더 빨리 멀어지고 있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얘가 후퇴 속도가 빠르고 얘는 후퇴는 하긴 하는데 후퇴 속도가 느리고 더 빠른 애가 더 멀리 있었고 얘는 상대적으로 더 덜 멀리 있었고 그러니까 우주가 있으면 이렇게 있을 때 커지면 이렇게 얘가 더 많이 멀어졌고 원래 위치가 뭐 요 정도 있었는데 이만큼 멀어졌고 얘는 여기 있었는데 요만큼 멀어졌고 멀리 있으면 더 빨리 멀어지더라. 이걸 가지고 허블은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알아내서 이제 모든 우주론은 팽창을 중심으로 빅뱅도 팽창, 정상우주론도 팽창. 빅뱅 우주론에서 말하는 팽창은 밀도, 질량은 변함없다. 질량은 일정하고 팽창하니까 밀도가 감소하고 밀도가 감소하니까 온도도 감소하고 그런데 정상우주론은 팽창을 하기는 하는데 뭔가 변하는 게 싫어. 그래서 밀도가 변하지 않고 그래서 온도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은 거였지. 그러다 보니까 밀도가 일정하려면 이 안을 채우고 있는 질량이 더 많아져야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었어. 질량은 오히려 증가하는 은하와 은하 사이에 새로운 은하의 탄생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정상우주론이고 이게 호일이 주장한 것. 요거는 가모프가 주장하는 거지. 그럼 이제 가모프가 주장한 빅뱅 우주론을 중심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빅뱅 우주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작이 우리 쿼크하고 전자가 만들어짐. 그런데 쿼크와 전자를 뭐라 부르냐면 얘네들을 기본 입자라고 부르지. 이 기본 입자인 상태에서 쿼크들이 자기들끼리 뭉쳐져서 이것과 이것이 됩니다. 하나는 양성자라는 것, 또 하나는 중성자라는 것. 그런데 양성자는 플러스 1의 전하량, 중성자는 0의 전하량. 양성자는 질량이 1, 중성자도 질량이 1. 근데 전자는 마이너스 1의 질량은 1800 얼마분의 1 정도로 매우 작더라.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로 만들어졌는데 양성자는 U, U, D로 되어 있고 중성자는 U, D, D로 되어 있었다. 양성자랑 중성자랑 결합해서 만들어진 걸 우리는 원자핵이라 부르고 좀 더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 원자핵은 헬륨 원자핵이다. 이 전자랑 헬륨 원자핵이 만나서 드디어 만들어진 게 중성원자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왜 중성이냐? 원래 원자라는 건 원자 번호가 있지, 이쪽에 있는 게 원자 번호야. 근데 이 원자 번호는 모듈리랑 네. 관련이 있고, 원자 번호 같은 경우에 양성자 수가 총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의 수와 같고, 양성자 수랑 총 전자 수가 같으니까 얘는 중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건 양성자의 수다 까지만 일단 한번 써놓도록 해봅시다. 물론 이 위에 들어가는 말이 있지. 이 위에 들어가 있는 거는 질량수고, 그 질량수가 의미하는 거는 양성자랑 중성자를 더한 것.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 전하량 뭐 m 플러스다, n 마이너스다. 그럼 m개만큼 전자를 얻은 거고, 얘는 n 마이너스, 그럼 n개만큼 전자를 얘가 얻은 거고, 내가 아까 얻은 거를 했나? 잃은 거. 얘는 잃은 거, 얘는 얻은 걸 뜻한다. 여기 이제 전자는 질량이 너무너무너무 작으니까 전자의 질량은 무시해도 되고, 양성자의 플러스 1만큼 전자의 마이너스 1을 갖고 있어서 우리 원자는 항상 중성이다. 여기 대충 시간대를 보면 요때 빅뱅이 시작했고 기본 입자가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는데, 양성자를 P라고 쓰고 중성자를 N이라고 쓰면 처음에 만들어진 건 1대1이었다. 그런데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기 직전, 그러니까 이때를 3분이라고 하면 3분 직전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7대1로 바뀌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의 변환, 이걸 핵자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의 변환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그런데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뀐 것보다는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뀐 비율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양성자의 수가 더 많았던 거지. 요걸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중성자.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리고 중성자를 딱 그려놓으면 요때 마침 3분이 되면서 얘네들 4개가 뭉쳐져서 헬륨 원자 핵이 되었고요. 여기 지금 쓴 거의 뜻은 양성자 2개,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가 4개, 전자 2개 잃어버림이라는 뜻을 각각 가지고 있지. 여기서 이게 헬륨 원자 핵 몇 개? 1개. 그리고 요거 플러스는 양성자가 1개, 질량도 1개. 그래서 수소. 얘는 전자가 없으니까 플러스. 얘는 수소 원자 핵.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를 가지고 있어서 개수비로 따지면 12대 1이지만 얘를 질량비로 따지면 10이라는 질량과 4라는 질량을 가지고 있어서 3대 1이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처음에 양성자와 중성자는 1대1이었지만 3분이 되기 직전 양성자와 중성자는 7대1이 되었고, 이것 때문에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 그때 당시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은 개수가 12대 1, 질량은 3대 1이 되었다. 요거를 어떻게 알아냈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걸 어떻게 알아냈냐 하면 스펙트럼 분석으로 알아냈고, 그 스펙트럼 분석을 해보면은 선 스펙트럼이죠. 사실 이 선 스펙트럼을 위치, 선의 위치와 선의 폭을 가지고 알아내는데, 위치를 가지고 알아내는 게 그 원소의 종류 알 수 있고, 선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그 녀석들의 함량 B, 밀도 B,
질량, 비, 양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스펙트럼이라는 걸 잠깐만 더 알아보면 스펙트럼은 세 종류가 있는데 연속 스펙트럼 있고 방출 스펙트럼 있고 흡수 스펙트럼이 있어서 방출 스펙트럼이란 말 나오면 가열된 기체, 성운, 뭐 가스 그리고 기체, 방전관 이런 말들이 나오면 방출 스펙트럼이다. 흡수 스펙트럼은 저온의 기체, 가스, 성운 이런 말들이 나오면은 흡수한 거다. 연속 스펙트럼으로 잘 나오는 거는 태양, 햇빛, 그리고 백열등이 잘 나오지. 다시 한번 조심해야 되는 건 여기에 형광등은 끼지 않는다. 형광등 연속 스펙트럼 아니다. 띄엄띄엄. 우리 흡수 스펙트럼으로 유명한 것 중에 프라운호퍼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태양에서 나오지만 태양에서 나온 연속 스펙트럼이 태양의 대기를 지나서 태양의 대기를 통과하면서 일부 흡수가 되어버려 나타난 스펙트럼을 우리는 프라운호퍼 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나오면 얘는 흡수 스펙트럼에 속한다는 사실. 자, 다시 위로 넘어가 보면 중성 원자가 만들어진 이 시기를 38만 년. 이 38만 년이 되었을 때는 이걸 잠깐만 지우고 38만 년이 되었을 때는 빛이 탈출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 이후는 투명한 우주 그리고 이전에는 불투명한 우주였었지. 이 투명한 우주가 되었을 때 탈출한 빛이 당시에는 3000 켈빈에 해당하는 파장이 짧은 빛이었다가 현재 우주는 3 켈빈 정도로 파장이 그때보다 매우 긴 빛으로 우주를 떠돌아다니더라. 모든 방향에서 발견되고 거의 비슷한 세기로 관측이 되고 있는 것이 우주 배경 복사하고 이거를 발견한 사람 윌슨과 펜지어스 뭘로 발견했냐면 전파망원경으로 발견을 해냈지. 이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증거, 두 번째 증거. 빅뱅 우주론의 두 가지의 증거가 있는데 우주 배경 복사 발견 그리고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알아낸 우주 전체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 B까지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빅뱅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아이들이야. 여러 가지 아이들. 이때 만들어진 원소가 초기 빅뱅을 거치면서 이때 우주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원소들을 대부분 다 만든 거지. 기본적인 원소를 수소와 헬륨이라고 한다면 왜 수소와 헬륨이라고 하냐면 이거 두 개 더해서 99%고 나머지 1%에 해당하는 게 기타 등등 원소인 거야. 그러니까 뭐 철이든 철보다 무겁든 산소든 탄소든 그건 다 이 1%에 속하는 거고 지금도 우주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수소와 헬륨이기 때문에 우주를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원소는 이거라고 보면 돼. 요거라 보면 되고 이때 만들어진 원소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그 당시에 이 애들이 수소와 헬륨이 뭉쳐져 있었는데 그거를 처음에는 가스 덩어리라고 부르고 가스 덩어리 안에 구름 같은 게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성운이라고 부르고 그 성운 안에서 약간 온도가 좀 낮으면서도 밀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 있었는데 이런 곳에서 탄생하게 된 게 원시별이다. 그럼 요걸로 이루어져 있는 가스 덩어리는 계속 이 과정 중에 계속 중력은 받고 있었고 이것 때문에 수축하는 힘을 받게 된 거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온도는 점점점 높아지고 있었고 밀도도 점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가스 덩어리보다 성운이 뜨겁고 성운보다 원시별이 뜨겁다. 대신에 이거는 온도가 낮은 영역에서 원시별이 더 잘 만들어진다는 거고 이 과정에서 온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으니까 독립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원시별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주된 에너지 원은 단순히 중력만 받고 있었고, 그리고 중력 때문에 당연히 온도는 높아졌지만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온도는 아니었어. 그러다가 드디어 1000만 켈빈이라는 온도에 도달하게 된 거지. 이 온도에 도달했을 때부터가 주, 계, 열, 성. 얘는 이 온도 덕분에 4개의 수소 원자핵이 모여서 한 개의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데 성공하는데, 이때 질량 일부가 결손이 되었고, 이 결손된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면서 우리는 얘를 질량 결손 에너지, 수소 핵융합 에너지라고 부른다. 이 에너지 덕분에, 요 과정 중에 생긴 저 에너지 덕분에 내부에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압력이 만들어지고, 요거는 팽창을 하려는 힘이다. 주기활성이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중력은 뭐 없을 수가 없지. 모든 질량 가진 물체는 중력을 받으니까. 이 중력 때문에 계속 수축하려고 하는데, 이제 바깥으로 미는 힘인 내부 압력이라는 기체의 압력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팽창을 하게 되어서 이 둘이 크기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럼 이 중심부에서는 지금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수소 핵융합을 계속하고 있고, 아까 위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너무너무 많은 저 수소들 덕분에 수소가 고갈될 때까지는 주계열성의 수명이 유지가 되지. 주계열성의 수명이 그대로 유지가 돼. 그러니까 수소가 많은데 고갈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수명도 길다는 얘기지. 그래서 별의 일생 대부분은 주계열성으로 산다. 주계열성으로 산다. 그런데 하지만 질량이 큰 애들 경우에, 질량이 크다면 수소 핵융합을 더 빠르게 많이 하고, 이것 때문에 수명 자체는 짧아집니다만, 그 짧은 수명 중에서도 만약에 사는 게 이 정도면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또 주결성으로 산다. 비율 자체가 주결성이 크다는 거죠. 자, 주결성으로 다 살았다 치자. 주결성으로 다 살았어. 그러면은 잠깐만 쓱, 오케이. 주결성으로 만약 다 살았다. 태양이랑 비슷한 질량을 가진 주계열성이었다면 이 중심부는 다 헬륨으로 바뀐 상태. 왜냐하면 수소가 이제 다 고갈돼 버린 것. 그럼 더 이상 내부 압력은 안 만들어지고 중력만 받아서 중심부는 꾸준히 수축만 함. 중심부가 수축을 하면 아까랑 똑같이 뭐 어쨌든 중력을 받아서 수축을 하고 온도는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 뜨거워진 온도 때문에 주변에 있는 수소가 헬륨으로 핵융합을 하고, 이 결과 또 이걸 하면, 아이고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수소 핵융합을 하면 내부 압력이 만들어지면서 팽창을 한다고. 그래서 이 주변부가 팽창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주변부가 팽창을 하면, 빅뱅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팽창하면 온도가 낮아짐. 팽창하면 온도가 낮아짐. 질량이 일정하니까. 팽창하니까 온도가 낮아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색깔이 빨간색, 높아지면 색깔이 하얀색이나 파란색. 그래서 온도가 낮아진 것 때문에 빨간색으로 점점 바뀌었고, 크고 빨갛고, 그래서 이름이 적색거성이 되는 거지. 이 적색거성이 되어버리면 중심부에서는 이제 온도가, 아까 이제 중심부 온도가 계속 올라갔다고 했는데 1억 켈빈까지 가버리면, 이것 때문에 중심부에서는 헬륨, 핵, 융합을 하게 되고,
헬륨 핵이 두 개가 만나서 세 개가 만나서 한 개의 탄소 원자핵을 만들더라. 이 탄소 원자핵을 만드는 것까지 다 하고 나면 안타깝게도 우리 적색 거성은 중심부에 탄소 원자핵까지만 만들고 더 높은 온도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변부는 퍼져나가던 것이 계속 퍼져나가면서 행성상 성운으로 생을 마치게 되고, 그리고 중심부는 계속 중력밖에 안 받으니까 쪼그라들어서 온도가 높아지다가 빨간색이 돼. 작으니까 외성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처음에 성운이 있었고 이 안에서 원시별이 탄생했고, 원시별은 수소 해융을 못했지만 1000만 켈빈에 도달하면서 주기활성이 되어 수소 해융합을 했고, 그게 끝나면서 적색거성 2단계를 거쳐 가게 되었다.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애들은. 그러면 태양보다 질량이 더 큰 애들도 있었을 텐데,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인 애들은 어땠을까? 시작은 성운 똑같아. 그 다음 원시별 가지. 그리고 질량이 너무 크니까 주기활성이 되었어도 금방 끝나. 아까 걔보다는 주기활성 바로 끝나고 그 다음 넘어가는 게 초고성으로 넘어가지. 우리 초고성 같은 경우에는 중심부를 철까지 만들었다. 이 바깥쪽으로 가면은 가벼운 원소, 중심부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를 만드는데 왜 철까지밖에 못 만드냐? 철이 가장 무거운, 안정적인 원소이기 때문이라고 이제 가장 많이 설명을 하지. 여기에 추가로 뭐 더 얘기를 해보면, 철보다 무거운 게 만들어지면 걔는 불안정해. 철보다 조금이라도 무거운 게 만들어졌는데 얘는 불안정하니까 이 에너지 투입을 해야 뭔가 됐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불안정하니까 다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돌아가 버려. 그러니까 약간씩 주는 건 바로 방출해버리고 돌아가. 또 그 다음 걸 만들려고 하면 또 방출하면서 돌아가.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에너지를 주지 않으면 금방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철까지밖에 못 만들었던 거야. 근데 이제 철까지 만들고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면 수축밖에 못하지. 그런데 질량이 너무 커. 그럼 중력도 너무 커. 그냥 퉁 떨어지는 게 아니라 뿌악 하고 떨어진다고. 그래서 순식간에 폭발이 일어나게 되고,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폭발. 중력이 너무 강해서 중심부에 큰 폭발이 일어나게 되고, 그 폭발의 이름을 초신성 폭발이라고 부른다. 얘는 엄밀히 말하면 별이 아니지. 이 초신성이 폭발되는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고, 이 이후로는 크게 두 가지. 중심부가 중성자별이 되거나 아니면 중심부가 블랙홀로 끝나게 되는데, 그 기준을 뭘로 잡고 있냐면 태양의 질량보다 20배보다 작을 때는 중성자별, 20배를 넘었다 그러면 블랙홀이 된다고들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상황을 좀 보면, 빅뱅 초기에 만든 거 수소와 헬륨, 그리고 별의 진화 과정에서 혹은 별 내부에서 일어난 핵융합 과정에서 만든 게 크게 탄소까지 만든 게 있고, 철까지 만든 게 있고, 그리고 철보다 무거운 걸 만든 게 있지. 일단은 여기까지는 별 내부나 그런 데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지. 요거는 적색거성이 만들었고, 철까지 만든 건 초고성이 만들었고, 철보다 무거운 건 초신성 폭발할 때 만들었습니다. 폭발. 자,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별의 진화 과정에서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이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초신성 폭발은 별의 진화 과정으로 보지 않는다. 뭐 그런 뜻으로도 볼 수 있는 거지. 이게 좀 중요한 게 어떤 학교에서는 별의 진화 과정에서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이라고 해. 중앙고가 그랬어. 그런데 어떤 학교는 별의 진화 과정에서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이 아니다. 왜냐하면 별의 진화 과정에서 초신성 폭발을 하면 철보다 무거운 걸 만들기 때문에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학교마다 다 달라. 하지만 중앙고는 내가 본 프린트에서는 별의 진화 과정에서 가장 무거운 원소를 철이라고 했기 때문에 초신성 폭발은 이렇게 나눠서 본 거지. 별 내부 이거를 그냥 진화 과정으로 보셨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이건 이제 학교마다 또 다르니까 다른 학교들은 또 확인을 물론 해봐야 되고 혹시 이제 다 확인해봐야 돼. 자, 여기까지 만들어진 원소들이 다시 성운이 됩니다. 가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티끌도 있다고. 금속 같은 게 생겼으니까. 먼지나 티끌들이 이제 태양계 성운이 되고 이 태양계 성운이 만들어졌을 때 주변에서 일어난 초신성 폭발 때문에 힘을 받았는데 그 힘이 정중앙을 때리지 않는다면 무조건 얘는 비껴나가서 회전을 할 수밖에 없어. 회전은 회전대로 하지, 중력은 중력대로 받지, 중력 받으면 수축하지, 수축하면 속도는 더 빨라지지. 그래서 이 회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수축을 하니까 이 녀석이 찌그러져. 찌그러지면서 중심부에는 원, 시, 태, 양이 형성, 주변부에는 원, 반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때 원시태양은 원시별과 같기 때문에 사실은 수소 핵융합을 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제일 많지만 이것도 학교마다 꼭 확인을 해봐야 돼. 수소 핵융합을 원시태양 합니까 안 합니까? 이걸 학교마다 확인을 해봐야 돼. 일단은 기본적인 참고서나 교재를 보면 수소 핵융합은 안 한다고만 나와 있지만 이거는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원시태양이 만들어졌고 다시 태양계 성운에서 중력을 받고 수축을 하다 보니 회전 속도는 빨라지고 그 중심부에서는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주변부는 납작한 원반이 됐는데 이 원반에서 탄생하기 시작한 게 고리와 미행성체지. 그리고 원시 태양은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 핵융합 가능한 태양이 됐을 거고 미행성체들은 또 서로 충돌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시 행성이 되었을 거고 이 원시 행성들 중에 일부는 지구형, 일부는 목성형이 되었을 것이다. 태양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애들이 지구형, 멀리 있는 애들이 목성형, 온도가 아무래도 높은 가까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으니까 녹는 점이 좀 높은 아이들로 구성이 뭐 암석이라거나 아니 주로 이제 고체들 근데 멀리 있는 친구들은 온도가 좀 낮다 보니까 녹는 점 끓는 점이 좀 낮은 친구들 기체라거나 아니 뭐 시지포 등등의 이런 가벼운 애들 여긴 또뭐 암석만 있는 건 아니지 기체가 있긴 있어 근데 그 기체들도 무거운 산소, 뭐 이산화탄소, 질소, 뭐 그땐 산소는 없었다. 미안. 질소, 뭐 이렇게 좀 무거운 애들. 여기는 뭐 C, 그리고 뭐 메테인, 수소, 헬륨 뭐 이런 것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럼 다시 이제 우리 지구형 행성으로 와서 미행성체가 충돌을 했겠지. 서로 미행성체가 충돌을 하면 온도가 높아져. 온도가 높아지니까 다 녹아. 마그마가 되지. 마그마의 바다. 액체가 됐으니까 그 액체 속에서 무거운 건 가라앉음, 핵, 가벼운 건 뜸, 멘틀 이렇게 분리가 되었고 핵 쪽으로 간 게 철이나 니켈, 멘틀로 간 게 산소와 규소 같은 애들. 그래서 이제 요런 애들이 최종적으로 다 식어서 지각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리고
땅 속에 있었던 수증기들이 공기 중으로 나와서 비가 되어 내린다. 그러면 바다가 원시 바다가 만들어지고 그 바다에서 생명체가 결국 등장하게 된 거지까지가 일단 크게 내용 정리. 여기 그 빅뱅에서 무건 원소의 생성까지.